제가 그때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말아요.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이거 봉지로 나서 두 개.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몇 개만 달라고. 오늘은 칠판을 좌우로 해봤어요. 진짜 뭐 강의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저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제가 저번에 10대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고 너무 반응이 좋으셨어요. 막 여러 댓글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뭐 강점을 찾는다든지 재능을 찾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뭐 한 5분, 10분 만에 이렇게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다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40분 가량이나 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저의 긴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너무나 잘 봐주시고 이렇게 후속편까지 빨리 올려달라고 20대 인생 그래프 빨리 그려달라고 현기증 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의 인생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정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20대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그래요. 그냥 저의 20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대본 없이 그냥 저의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20대를 영상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제 기억이 가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좀 길어진다면 20대 그래프 영상을 뭐 2탄, 3탄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이쪽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 밖에 너무 나가니까 여기서부터 그리는 게 좋겠다. Y축을 그리고요. 그리고 정중앙쯤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의 20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20살.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나이가 저는 88년생입니다. 31살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올해 31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쯤이 한 25살이 되겠죠? 25살. 이게 물칠판이어서요.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닦는 칠판입니다. 그냥 손으로 지우면 안 지워져요. 이렇게 나이를 적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10대 그래프의 마지막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요. 제가 18살에 고등학교 자퇴를 쓰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뭔가 남다르게 대학에 입학했으면 그때 당시에 저의 가치관으로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좋은 삶이다라는 생각으로는 아마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갔으면 행복도가 막 상승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퇴를 쓰고 나서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고졸 검정고시 시험은 바로 쳐서 합격을 했었는데요. 그거 말고는 따로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기타 치다가 제가 18살을 그런 식으로 보내다 보니까 19살 때쯤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같은 걸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막 19살에 막 어떤 뭐 막노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면서 엄청 행복도가 떨어지죠. 물론 그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돈을 벌어보는 거라서 일당을 받거나 월급을 받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을 나타내주진 않죠.
그렇게 쭉쭉 떨어지다가 20살이 돼서 20살 4월에요. 저는 해병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조금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으로 독특했냐 하면요. 저는 저에게 조금 가혹합니다. 젊을 때 고생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 스스로에게 계속 뭔가 되뇌는 아이였고요. 그래서 이왕 군대 갈 거, 20살에는 아직 어떤 입양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군대에 가려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왕 뭐 육군이나 뭐 다른 데 지원을 할 거, 그래 뭐 힘들다고 하는 해병대에 지원을 하자 생각해서, 그래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고생을 좀 해보고 정신 차리고 오면 그때 돌아와서 대학을 준비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너는 지금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생을 좀 더 해봐. 군대 가서 개고생을 해보고 나면 그 독함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고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병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20살에 왜 군대 갈 결정을 했었냐 하면 어떻게 보면 도피에 가까웠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하던 저였기 때문에 그때 가족들의 저를 향한 기대가 정말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18살 이후로 보여준 모습들은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들 뿐이었잖아요. 가족들은 제가 19살 때 막 이것저것 일을 하러 다니니까 뭐 너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해보라, 이런 시험 준비해봐라, 아니면 빨리 대학 갈 준비나 해라, 이런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뭔가 난 이미 늦었어. 지금 준비하면은 20살 제때 제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거라는 기대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그러려면 20살에 또 재수를, 수능 준비를 또 재수를 해야 되고, 그게 또 길어지면 뭐 삼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고등학교 그 자퇴 쓰고 나올 때 그때 그 자신감이 있던 저의 모습이 다른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예를 들어 20살 때도 아직도 수능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그렇게 일찍 자퇴를 쓰고 뭔가 혼자만의 길을 간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에 재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피를 결정을 했죠. 군대가 저에겐 도피였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엄청 합리화를 시켰죠. 남자라면 어차피 군대 있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군대 그냥 이왕 갈 거 빨리 갔다 오자. 빨리 갔다 온 다음에 공부는 그때 해도 되지 라고 생각을 했죠. 말하자면 지금 당장 공부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 공부가 너무나 힘들고 고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 그 시간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도피하듯이 군대를 갔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20살 4월에 해병대 1044기로 여기서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입대를 하고 나서는 아주 그냥 당연하게도 저의 행복도는 그냥 바닥을 치게 되죠. 이 아래가 불행입니다. 불행이고요. 위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도는 진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제가 저는 2사단에 배치가 돼가지고 저 강화도 최전방에 이렇게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고요. 21살 돼가지고 전역을 합니다. 우와, 전역. 이 전역을 하는 그 행복은요, 진짜 이 한순간에 이 역사적 사건은 정말 행복도가 그냥 하늘로 그냥 붙습니다. 뭔가 세상의 모든 자유를 얻은 그 기분이에요. 그 감옥에서 뭐랄까 출소하는 기분이랄까요? 정말 그 행복도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정확히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쭉 다시 떨어져 내리죠. 그래서 이 원점 상태로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의 기분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뭔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 기분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돌아오게 되냐면 이제 세상과 정말 이제 만나서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생기거든요.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간 사람들은 어떤 복학해야 된다는 그런 복학을 하고 뭐 몇 년 정도 그래도 대학에서 보낼 시간이 있다는 게 그게 좀 위로를 줄지 아니면 똑같이 압박감을 줄지 제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딱 저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으로 돌아간다든지 뭔가 자신만의 할 일이 물론 뭐 모두가 막막하겠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게 누구나가 다 막막하겠지만 저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21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 그때 당시에 아무리 뭐 고민을 해봤자 뭐 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 대학 가야지 생각을 하고 다시 이때부터 수능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수능 준비를 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길을 갈지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막 고민을 했어요.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일까? 막 생각을 해보는데 그나마 제가 가장 즐거워하던 일이 기타 치기더라고요. 기타 치기. 기타 칠 때 정말 행복하고 뭔가 음악이란 걸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저만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래 기타리스트가 돼야겠다. 그래 기타라는 악기를 가지고 대학에 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전에 치던 그 기타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기타 치는 연습을 하면 실력이 막 상승을 하고요.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이때 기타 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도 같이 해야 돼서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반은 기타 연습을 하고 반은 수능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근데 그런 날들을 이렇게 반복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타 연습을 하고 어떤 기타로 학교를 간다는 걸 저희 가족들은 별로 그렇게 지지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가정이나 음악을 한다는 거, 어떤 가정에서 음악을 한다는 걸 이렇게 지지받는다는 건 진짜 어렸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는 거 아닌 이상은 뭔가 20살 넘어가지고 군대까지 갔다 온 애가 기타로 뭔가 앞으로 음악가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지지해주는 부모님들은 솔직히 많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저도 이걸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때 제가 기타로 대학을 가고 앞으로 음악가가 된다는 걸 별로 그렇게 저의 가족들에게 뭐 별로 그렇게 설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득을 해서 뭐 재정적 지원을 받고 뭐 이렇게 가족들의 보호 아래 열심히 뭐 연습하고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그래도 군대도 전역했는데 내가 갈 길은 내가 개척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집에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봐라, 뭐 이거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었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요. 여기를 보고 일단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딱 또 기억이 났는데요. 18살, 19살 때 제가 고등학교 자퇴를 쓰고 나서도 그때 기타만 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타를 칠 때 음악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족들이 절대 안 된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났다. 그래서 제가 19살 때는 약간 좀 삐뚤어지게 나가다가 20살 때 제가 군대 갈 생각을 했던 건 군대를 갔다 와서 저는 군대를 갔다 오면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어른이 돼서 나 스스로 하고 싶은 이 음악을 하겠다고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때 가족들이 분명 지지를 해줄 것이다.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20살에 했었던 건데요. 그때 그 생각도 완전 아이의 생각이었던 거죠.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게 어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인간이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은 어떤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진짜 자기 스스로가 독립했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 몸뚱아리를 책임질 때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저의 그 미성숙한 생각이 저를 군대로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군대를 돌아오고 나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넌지시 해봤는데, 그래도 가족들은 어떤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거죠. 설득할 필요 없다.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기타도 이런 음악 하는데도 어떤 레슨을 받고 계속 이렇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돈 같은 걸 내 선에서 다 충당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전역한 이후로도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데 예전에 당연히 예전에 해봤던 일들을 또 다시 찾아가게 되겠죠. 옛날에 다니던 방역업체라든지 막노동 나갔었던 그런 아저씨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혹시 일자리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일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남는 시간에 수능 준비와 이 기타 레슨도 받고 혼자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이 스케줄을 보자면요, 하루에 거의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일하는 데 씁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끝나니까 남는 몇 시간 동안에 수능 공부와 기타 레슨을 받고 혼자 연습을 하고, 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의 레슨을 받아도 연습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기타 연습을 하다 보면 수능 준비할 시간이 없고, 진짜 이거는 죽도밥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22살, 23살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의 행복도 또한 여기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진짜 전역했을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인생의 가장 남자로서 가장 큰 과제를 끝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뭔가 이 독함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무엇이든 다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 저에게 부닥친 거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만으로 세상은 쉽게 되는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런 금전적인 거, 이런 상황들이 나를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려도 돈이 필요하고, 돈뿐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돈이 부족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연달아 진행이 됩니다. 게다가 어떤 음악 레슨을 받는 건 그냥 취미로 진행하는 한 달 레슨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는데, 입시 레슨은 사실 비슷한 거 배우면서 뭐가 그렇게 비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23살까지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저의 완전 진짜 행복도를 진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엄청난 핵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두 번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냐 하면, 제가 그때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말아요. 그것도 그때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큰 트럭의 뒤에 문에 손이 이렇게 걸려버리면서 문은 계속 열리는 상태에서 손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딸려가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뭔가 따꼼하면서 홀쳐졌는데,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덜렁 없는 거예요. 그때 순간 딱 드는 생각이, 그때는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하면, 기타 쳐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 왼손은 기타 지판을 잡는 손이라서 차라리 오른손잡이지만 오른손이 다쳤었으면 그때 저는 이런 기타를 포기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왼손 가락 중에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여기가 이렇게 이 한마디가 이렇게 잘려버리는 바람에, 그때 제가
다치고 병원 응급실로 가는 그 차 안에서도요 계속 끙끙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도 안 아프던 게 차 타고 갈 때부터 이렇게 아파오더라고요.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끙끙끙끙 거리면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기타 쳐야 되는데 그리고 응급실에 딱 도착하고 나서 거기 의사 선생님을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보여주면서 이거 저 기타 쳐야 되거든요 라는 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제가 기타를 좋아했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일단 수술해보고 경과를 두고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뭐랄까 어떻게 들렸냐면 수술하면 기타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정말 저는 참 웃기게도 그때 그 순간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충격은 컸지만 병원에서의 생활은 처음에 수술하고 이렇게 막 붕대 여기 칭칭 감은 상태에서 병원에 있을 때는 그냥 해맑게 헤헤헤 거리면서 웃으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물리치료를 계속 하면서 제가 그때 이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거의 3달 동안 있었는데요. 그 3달 동안 점점 이제 다시 행복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기타를 칠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제가 그때 집에 있던 기타를 병원에도 가지고 와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이 손가락을 보여드리면 이식을 해놓은 상태라서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뭉툭해요. 그래서 이게 기타 지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포기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타를 포기했지만 저는 다시 저 스스로 이렇게 행복도를 끌어올립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저는 정말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기타를 치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의 길은 기타가 아니라 작곡으로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저 스스로에게 뭔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작곡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아마도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가족들은 야, 너 이제 진짜 공부 제대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런 돈을 번 돈들을 다 작곡 레슨을 받는데 다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작곡 공부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하는 것과 수능 준비를 하는 것과 어떤 음악 준비를 하는 게 이게 3박자가 같이 진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게다가 작곡 준비를 그때 하면서 더 암담했던 거는 작곡으로 대학을 가려면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작곡을 했던 선생님이 그래도 너가 원하는 대학에 진짜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간다면야 상관이 없는데 너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피아노를 3년 정도 최소 3년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혼자 고민을 했어요. 그 선생님께서 그 다른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그 대학은 별로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가 고민을 해서 결정할 문제긴 한데 너가 우리 대학 올 생각이 있으면 너가 오면 너는 진짜 인재라고 얼마든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음악적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올해부터 입학이 가능하다. 근데 너가 지금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사실 저는 정말 예전부터 꿈이 정말 하늘 끝에 닿아 있는 사람이라서 진짜 음악을 해도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피아노를 최소 3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둘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죠. 지금 아무 대학이나 가기보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그게 뭐 3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그냥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저 나름의 그런 3년간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참 치기 어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이제 그 작곡 공부를 하면서 다시 또 뭐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거고 하니까 사실 되게 즐거웠어요. 하루하루 막 일해서 돈 벌고 레슨비로 다 쓰고 하는 게 쉬운 활동은 아니었지만 뭐랄까 저의 감정적 상태는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의 이런 체력이라든지 저의 몸 상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한다는 걸 추구한다는 거. 물론 그럴 때마다 계속 부닥치는 한계도 있었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저의 감정 상태 막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막 엄청 좀 우울하고 잘 안 되다가도 다시 음악을 하고 있으면 막 기쁘고 재밌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그때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하나의 탁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어차피 피아노를 3년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돼요. 그쵸?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연습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딱 든 생각이 그래 안동에 있지는 말자. 남자라면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더 넓은 공간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본 게 알바 천국이었습니다. 알바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지역 설정을 서울로 한 다음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해요.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런 뭐 대학을 간 경력도 없고 그냥 고졸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를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것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찾은 게 알바 천국에서 서울 지역에 딱 나온 게 뭐였냐 하면 관광 사진사 알바였거든요. 관광 사진사 알바요. 그래서 제가 24살에 사진사를 하러 서울로 이렇게 상경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로 딱 올라가던 그 시기는요. 한 몇 달 동안 일을 안 하고 레슨만 받던 시기였어요. 그 전에 일은 제가 병원에서 보안 요원으로 안동에서 일을 하다가 몇 달 동안 쉬고 있던 그 짬에 이제 서울로 갈 결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가진 돈이 다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딱 단돈 5만 원만 가지고 진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단돈 5만 원만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서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면접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뭔가 아르바이트식으로 지원만 하면 젊은 혈기만 있으면 누구든지 일을 시켜주는 그런 일이어서 그렇게 해서 관광사진사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5만 원만 들고 갔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회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왔으면 여기 서울에서 지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 친척집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뻥을 친 건 아니었어요. 서울에 진짜 친척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뭔가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친척한테는 아예 연락도 안 했고 그냥 알아서 어떻게든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친척집에서 잘 거라서 친척집에서 생활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거기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고부터 한 2주 동안요. 처음에 이제
관광 사진사 그 견습을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너무 힘들었던 게 제가 찜질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찜질방에서 하루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하루에 하루 찜질방에서 자는 게 8,000원이었는지 아무튼 홍대 쪽 찜질방이었는데요. 그때 그 찜질방에서 밤마다 특히 거기 홍대 쪽이라서 그런지 엄청 새벽에도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거기는 뭐 새벽 3, 4시에 더 사람이 붐비는 그런 찜질방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2주 동안 버티면서 회사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견습으로 배우니까 그때 견습으로 배우는 건 아무런 페이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진짜 이제 병이 나더라고요. 막 진짜 기침도 엄청 심해지게 되고 막 여름 막 펄펄 끓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은 하러 나가고 막 그런 2주를 보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뭐라도 당연히 찾긴 찾아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21만 원짜리 창문 없는, 창문은 24만 원, 3만 원 더 내면 24만 원짜리 창문 있는 방으로 갈 수 있긴 했지만 그 3만 원이 저에겐 너무나 컸었으니까요. 21만 원짜리 홍대에서 약간 떨어진 고시원이었는데 회사가 홍대 근처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쪽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고시원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진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고시원 생활을 나중에는 엄청 적응이 돼서 엄청 해맑게 잘 지냈지만 처음에 그 누우면 진짜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는 딱 누우면 끝인 작은 침대만 있는 그 골방에 딱 처음에 들어갔던 그 첫날에는요 진짜 암울하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서울에 온 거지 싶기도 하고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안동에 있으면 그래도 따뜻한 밥 먹고 그래도 저의 방은 이 고시원 방보다 훨씬 넓었고요. 그렇게 따뜻한 공간에 있다가 이 작은 골방에 들어오니까 진짜 이 정말 무거운 묵직한 세상이 저를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행복도는 정말 또 바닥으로 내려앉게 되고요. 이렇게 저의 사진사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진사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이때부터 저의 음악은 사실 끝이 났어요. 그렇게나 열정적으로 좋아했고 막노동까지 해가면서 필사적으로 돈 벌어서 레슨 받고 연습하고 했던 그런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요. 현실에 순응하게 되더라고요. 돈 맛을 봐버리니까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음악은 취미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이런 뭔가 현실 순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때는 제가 저의 그래도 음악 공부를 할 때는 나름 행복했거든요.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는데 이 열정이 없어지고 현실에 순응하고 돈 버는 게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이후부터는 진짜 이때부터의 삶은 저는 거의 바닥 행복이 없는 그런 불행한 지점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이렇게 제가 예고편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할 이야기들은 정말 많아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사진사 생활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어나갔는지 자세하게 이건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도대체 어떻게 돈 맛을 받고 어떻게 제가 저의 꿈을 버리고 현실에 순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꿈을 찾아서 돌아서게 되었는지도 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솔직히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들렸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후속편 또 더 빨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20대 초반이네요. 그쵸? 20대 초반의 그래프는 막 이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후속편이 더 빨리
올라갈 거라고 네 약속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부기 손승욱이었습니다. 뿅.